민지야, 사랑해. 저는 17살 고등학생이자 걸그룹 멤버예요. 12살에 처음 춤과 노래를 배우기 시작해 5년 만에 이룬 꿈이죠. 데뷔에 성공한 후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케줄이 아무리 늦게 끝나도 연습을 빼먹지 않았죠. 그런데 졸려. 방송하랴 학교 다니랴 너무 힘드네. 그거 봤어? 너도? 쟤 맞지? 뭐지?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느 날부터인가 절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너무 똑같은데? 쉿 조용히 해. 근데 진짜면 너무 실망스러워. 난 탈덕할 거야. 더러워. 항상 따뜻한 눈빛으로 응원해주던 팬들도 조금씩 차갑게 변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인터넷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이거 너 맞아? 어머, 이게 뭐야? 제 얼굴이 낯선 여자의 나체 영상에 합성되어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어요. 이거 진짜야? 원래 연예계가 동물의 맘. 나 아는 사람 방송국 PD인데 얘 원래 로 유명하대. 원본 영상 어디서 봐야? 애명 유출 영상 원본 출처. 아니에요, 절대. 저는 이런 영상 찍은 적 없어요. 맹세해요. 나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회사에서 어떻게든 막아는 보겠는데 이 일 수습될 때까지 방송은 못할 것 같다. 영상은 매일 더 늘어났고 N번방 사건이 세상을 뒤흔든 후에도 계속됐어요. 범인이 잡힌 건 3년하고도 10개월이 더 지난 뒤였어요. 그동안 저는 누군가의 상상 속 인물이 되어 벗겨지고 짓밟혀야 했어요. 걸그룹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그 사람은 2,000개가 넘는 가짜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요. 저 말고도 다수의 여자 연예인이 피해를 봤어요. 그가 인터넷에 올린 건 가짜 영상이었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엘 차지혜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실제 촬영이 아닌 딥페이크 영상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나요? 실제로 촬영된 영상이 아니라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라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법원은 아동 청소년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해 마치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경우 이를 단순한 합성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할 영상, 즉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명확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처벌 수위도 매우 엄격합니다. 이와 같은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를 유포 배포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가짜 영상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적 합성물은 법적으로도 가장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성년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더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파급력은 훨씬 커집니다. 한번 유포된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점은 모두 형량을 정할 때 불리한 요소, 즉 더 무겁게 처벌되는 사유로 작용됩니다. 특히 법적 평가에서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이나 반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단순한 허위 영상물의 범죄가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범죄로 평가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역시 5년 이상의 징역 등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같은 딥페이크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적 성격 자체가 달라지며 처벌 수위 또한 현저히 높아진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2,000개 이상 제작한 반복 상습 범행은 가중처벌 사유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00개가 넘는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단순히 일회성 범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영상은 한번 퍼지게 되면 계속해서 복제 유통되기 때문에 피해가 장시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처럼 범행 횟수와 기간이 많고 길수록 법원은 그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눈물이 마르는 그날까지 이엘이 함께하겠습니다.